구성애의 아우성. 자, 구성애의 아우성 오늘은 9회째를 어느새 맞이했네요. 아무튼 굉장히 진지하게 심오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은 또 여성의 지난번에는 우리 동양의 성의 정수인 아무튼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남성 편을 쭉 세 번에 걸쳐 했는데 요번부터는 한 2편은 또 여성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귀중하게 나와주신 우리 타워러브의 이여명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여명입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지난번에 반응도 좋고요. 또 오늘은 저번에는 또 남성 사례자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것을 힘을 주실 또 여성 사례자 분도 용기 있게 나와주셨습니다. 정미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 많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첫 번째 편에서는 정말 저는 진짜 원장님 만나면 진짜 이거 정리하고 싶었어요. 물을 데가 없어요. 오늘은 정말 여성의 최고의 몸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성과 관련해서 흔히 말하는 명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남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명기 찾아 산만리예요, 산만리. 저는 어떤 면에 50%는 남성들의 호기심에 의해서 진짜 좀 색다른 정말 괜찮은 여자가 있나 찾느라고 바람도 피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짜장면 밥만 먹냐 뭐 탕수육도 먹고 막 이런 면에서 그 명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명기라는 게 있긴 있습니까, 원장님? 선천적인 명기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제가 연구한 바로는 네. 후천적으로 이제 노력하면은 예. 더 멋진 명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부등호로 한다면 선천적과 후천적 어떤 것이 더 크게 영향이 있나요? 선천적인 거는 뭐 한 10,000명에 1명 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극히 이제 드물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노력에 의하면은 이제 누구나 쉽게 명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희망적인 얘기예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렇다 저렇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남편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나는 평범한 기구 같아요, 저는. 그럼 그 기가 죽는 거야. 남자만 기 죽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막 비교 분석 당하면, 난 왜 그렇게 못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원장님 얘기는 희망적인데요. 노력하면 뭐 다 될 수 있다. 완전히. 그 뒤집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죠. 없이 가까운 데서 우리가 찾아서 얼마든지 노력해서 서로가 이제 이상적으로 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거죠, 원장님? 이거 책임지셔야 확실한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명기라는 거가 뭐 남자들은 이러고 저러고 뭐 이렇게 뭐 터터터터 얘기를 하는데 명기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걸 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고전적으로는 주로 이제 성기관의 외향적인 것만 많이 얘기합니다. 외향적인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뭐 지렁이 천마리라고 그래가지고 질환의 주름의 어떤 탄력성. 주름 탄력성을 지렁이 천마리. 그 다음에 이제 정화를 천정해서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제 G스팟인데. G스팟, 예. 위쪽에 이제 돌기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성기관을 이제 마찰을 해주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동양인들이 먼저 G스팟을 발견했죠. 진짜요? 그레펜베르크라는 독일의 성의학자가 발견했다 해서 G스팟이라고 그렇죠. 이름 붙였는데 사실은 동양인들이 수천 년 전에 이미 발견하고 정활 천정이나 혹은 뭐 천정의 좁쌀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표현을 했죠. 표현 자체가 예술적이고 더 리얼하죠, 사실은. 그렇다. 다 와닿네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질 입구의 조임력, 끈달린 주머니라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사실 흔히들 얘기하는데. 끈달린 주머니. 예. 복주머니 같이. 끈달린. 상당히 이제 리얼한 표현인데.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성의학 책이 있거든요. 여면선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성의 은문육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선고전의 정의학 명기론보다 더 리얼한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이게 언제 우리나라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전 처음 듣는데요. 여면순? 그러니까 어느 시대 때 있었던 겁니까? 이게? 조선 중기에 이제 성여학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성여학 이름이 사실 전문적인 성의학 책이 아니고 성소화집이에요. 성에 대한 어떤 야담 이런 책인데 불구하고
이런 귀중한 정보가 딱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는 더 탁월한 명기론을 전개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되는데 네. 아까 전에 그런 외향적인 조건뿐만 아니고 질적인 조건, 더 나가서 이제 그 명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테크닉적인 측면, 이런 측면까지 다 언급이 되기 때문에 명기에 대한 더 종합적인 정의라고 생각되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뜻해지는 요소가 상당히 저는 탁월한 해양 같아요. 질적으로 사실 여성이 이제 건강하고 골반 순환이 좋으면은 느낌이 상당히 따뜻하게 변합니다. 제가 자기는 섭렵했다는 남자들 한 대여섯 명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딱 한 번 섹스 해보고 이 여자랑은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딱 판별이 되는 여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5명 다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자고 싶어. 그런 여성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공통적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좀 널널한 거, 느슨한 거, 쪼여주지 않는 거 하나하고 다 이 4-5명이 썰렁한 걸 얘기하더라고. 맞습니다. 자기 몸이 들어가면 이렇게 싸하니 서늘하고 썰렁할 땐 2번 다시 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랑 지금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렇죠. 늪에 좀 빠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좀 음습한 그런 느낌. 좀 냉한 여자들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네요. 그렇죠. 질적으로 연연순에. 따뜻해지는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 게 상당한 탁월한 해양 같습니다. 그 외에는 또 뭐 다른 거 그냥 염연순이라는 거기서 나온 거는 그 외에 다른 거 뭐 착이든지 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 조임력, 또 음도의 마찰력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요본이라고 그래서 그 허리를 놀리는 기술을 얘기했어요.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제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잘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준다. 근데 아무튼 따뜻한 거를 굉장히 명시한 거는 이 건강학상으로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따뜻함은. 그렇죠. 여성 그걸 한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감창글에서 사랑의 소리. 이 남자들은 이제 특히 이런 사랑의 소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자극이 되고 반응을 하거든요. 전혀 반응이 없으면 악기를 우리가 연주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여자들도요, 그거까지는 알아요. 여자가 반응을 해주고, 소리를 좀 내주면 남자가 좋아한다는 걸 아는데, 실제 저절로 자연적인 소리가 아니라, 남성이 이렇게 만족 못 시켜주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까 이게 쇼를 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닌데, 야, 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소리. 그거와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저절로 소리가 나는 몸에서. 이런 의미죠, 감창이? 그렇죠. 그게 이제 이상적이지만은,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쇼를 하면은 사실은 더 이제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적절하게 저절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이제 반응을 해주고 소리를 해주면은 오히려 그 불을 더 붙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지혜로운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속필이라고 그래가지고 속필이요? 남자는 지필입니다. 늦게 달아올라야 되고 여자는 이제 빨리 달아올라야 돼요. 여기 이제 약물육보에서 남자의 이제 6가지 명도의 조건도 나오지만은 남자는 이제 지필이라고 그래서 늦게 달아올라야 되고 여자는 반대로 빨리 달아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도가 이제 좋아야 된다는 거죠. 감도가. 감도. 감수성. 성적 감수성.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성기간의 어떤 탄력적인 조건 플러스 질적인 요소, 따뜻하고 이제 부드러운 요소. 부드러운 거. 여기 부드러운 거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켜 본 결과로는 부드러운 요소, 따뜻해지면 이제 부드럽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상당히 양쪽으로만 그냥 이렇게 조이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감촉으로 달아오르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그런 질적인 요소 플러스 적절한 어떤 테크닉. 골반을 돌리는. 그렇죠. 소리 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적절하게 대체해주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 그것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돼야 진정한 이제 명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원래 타고난 사람도 있긴 10,000명에 하나꼴로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과 뒤에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이걸 만들어가는 사람에 있어서의 아까 그런 조건 있지 않습니까? 예, 탄력성, 질적인 거, 양적인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진짜 좀 증명해 보고 싶어요. 선천적인 게 더 센가 후천적으로 훈련한 것이 더 좋은가 이런 부분에. 선천적으로 이제 아주 그 감도가 좋아서 한 번 뭐 이렇게 섹스할 때마다 뭐 10번 이상 막 오르가즘을 오락내락 하는 여자들도 내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질의 그 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적인 이제 숙주도 정말 되고 자동적으로 막 조여지니까 이제 남자들이 이제 상당히 느낌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훈련한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해 보니까 예, 비교했을 때. 이 감도가 좋아서 이제 상당히 가파른 곡선을 자주 타지만은 그것이 이제 깊지 않더라고요. 아, 깊지 않다. 예, 오르가즘의 어떤 그 강도 자체가 쉽게는 올라가지만은 곡선이 상당히 짧고 가파르다는 거죠. 그 오락내락 그걸 자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느끼고 잘 느끼지만은 그 성적인 그 느낌 자체가 이제 깊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를 자주 터뜨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소진이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3-4번, 5번 정도까지만 느끼면은 몸이 이제 괜찮은데 그 이상 이제 좀 느끼면은 그 다음날 막 녹초가 된다는 거죠. 여자도. 오, 그 멀티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다 좋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 에너지가, 소진되는 에너지가 있냐, 아니냐의 차이가 큰 거네요? 그게 이제 질적인 오르가즘의 차이죠. 질적으로 이제 깊은 오르가즘을 느끼면은 그 에너지 자체가 이제 몸으로 이제 깊게 돌아서 에너지를 살리는 그런 쾌감이 되는데 말초신경지대에 그 얕게 느끼는 오르가즘 쾌감들은 에너지를 이제 소진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지난번에 했던 남자와의 원리도 똑같네요. 예를 들어 뭐 말초적인 피부적인 그 감수성을 가지고 할 때는 단단해지고 따뜻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그랬듯이 여성도 이미 감수성이 예민한 선천적인 사람은 빨리 감흥이 오고 팍 오르긴 하나 깊이 있게 근육과 뭐 저 관련된 모든 거 그렇죠. 동원돼서 에너지가 막 이렇게 다 꽉 차오르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바로 그게. 말초 수준에서만 잘 느끼기 때문에 그 신경지대에서 느끼는 오르가즘은 주로 이제 탈진이나 소진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에너지 소진을 호소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이요, 원장님. 이 말초의 쾌감으로만 가다 보니까 제일 놓치는 게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에너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예. 뭐 됐지. 예. 그냥 재밌었다, 빽 갔다 이것만 있지. 그러면서 에너지가 축적됐느냐, 소진됐느냐는 거의 없거든요, 개념이. 그렇죠. 그게 너무 새롭네요, 지금. 맞습니다. 예. 또 딴 요소를 비교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천성과 후천적 명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후천적인 어떤 그 조절 능력이 없죠. 자동적으로 이제 되는 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되는데. 그거를 이제 능동적인 조절에 의해서 자기의 오르가즘을 더 깊게 한다든가. 혹은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춰서 상대방한테 맞춰줘가지고 상대방의 그 사정을 도와준다든가. 또 상대방의 또 발기력을 더 유발시킨다든가. 오히려 적시적소에. 그런 거를 이제 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선천적으로 잘 되니까 이제 공부가 이제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 면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죠. 저 선천적인 건 자연 발생적 어떤 거라면 후천적인 거는 거의 도네요, 도. 자유자재, 조절과 도와주고 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오르가즘 조절도 가능하고, 더 깊게도 하고. 남자를 도와주고. 또 뭐 더 터뜨리고 싶을 때 터뜨리고. 그리고 남자도 이제 사정을 하려고 할 때 사정을 안 하도록 이제 이게 막아주고. 오, 그것까지 가능해요? 예. 사정을 막아주기까지? 예. 발기가 잘 안 됐을 때 이걸 또
임의적으로 수축해줘서 발기를 유발시켜준다든가. 여자들도 사실은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남자들만 능동적으로 여자를 뭐 끌어올려줘야 되고 만족시켜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사실은 남자에게 맞춰주고 도와주고 어머나. 그거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발기가 좀 미약하거나 조르거나 이런 것도 여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만 여성을 이제 명기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명기는 정말 남성이 명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그 많은 여성들이 명기 훈련을 받아서 쓸데없는 뭐 치료나 발기부전 이런 거 다 안 하고 우리가 남편들 다 세워줄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옛날에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하나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교육생 중에 하나가 이제 40대, 50대 초반의 교육생이 왔는데 대학생 때 자기 경험담을 하나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20대 때 한 30대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됐대요. 만나가지고 노골적으로 너 오늘 내하고 밤 새워볼래? 그러면서 이제 여관으로 이제 데리고 가더래요. 데리고 가는데 원래 뭐 대학생이고 하니까 뭐 이렇게 조절력이 없겠죠, 그죠? 그렇죠, 한창 때. 그런데 갑자기 사정하려면 여자가 이제 멈추더래요. 멈추면서 사정을 못하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멈추어서 이제 식으면은 또 이렇게 시작하고 또 달아올라서 사정하려고 하면 또 멈추고 또 뭐 질문을 해서 또 다른 데로 생각을 돌린다든가. 따기는 안 때리고. 따기까지는 이제 안 때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따기 때는 방법까지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다가 한참 했는데 밖을 보니까 꼬박 이제 날이 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이제 그때의 그 경험을 50대가 돼서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한번 만났던 여자를 그 찾으려고. 진짜 찾으려고. 그때가 돼서 찾으려고. 광고도 네, 수소문. 할 정도겠다. 네, 수소문해서 찾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보시기엔 그 여성은 어떤 경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상당히.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여자, 그 남자한테 그 여자는 가히 서왕모의 기저를 태어났다. 서왕모가 옛날에 그 전설상의 그 여신선인데 곤륜산의 그 주인으로 있는 여신선으로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 여자가 이제 그런 방중술을 터득해서 남자의 양기를 취해가지고 그 우화등성까지 했다는 그런 전설상의 그 여신선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찾아서 아우성에서 여성들의 성훈련에 지도사로 좀 모여서 가정을 팍팍 살려주면 참 좋겠다. 근데 멀리 볼 것도 없고 오늘 참 나와주신 가까이에 정말 그 평범함 속에서 뭘 이루셨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뭐 후천적인 이런 노력에 의해서 뭔가 이루신 분인 것 같은데 정미영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어떤 또 그 서학모까지는 아니래도 어떤 경지로 사시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노력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언제부터 뭐 어떻게 또 이렇게 훈련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우연하게 이제 인터넷 뭐 단어를 쳤는데 이제 그 카페를 그냥 싹 접속이 됐었어요. 운명처럼. 근데 그 단어가 이제 항상 성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단어를 쳤는데 그게 연결이 됐었어요. 5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처음 접하게 된 거는 그 계기를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일단은 이제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듣기 전에 지금은 어떤 상태세요? 부부 성관계가 이렇게 아까 명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천적 명기? 본인이 생각하실 때 원장님이 말하는? 응? 글쎄요. 이거는 뭐 끝이 없는 단계가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제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명확하게 뭐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들으시면 알 거 아니에요. 공반이 그럼 어느 정도 상당히 훈련으로 상중하로 치시면 거의 이제 상단계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그 명기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이제 체험을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리얼하게. 그러니까 리얼하게 그 체험담을 이제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우리한테 좀 직접 밝혀주세요. 이제 그런 체험담을 좀 듣고 싶네요, 여기서. 예, 글쎄. 어때요? 성관계를 할 때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30일 주기를 잡자면 이제 생리 때 딱 3일 빼고는 27일을 하거든요. 매일 생리 때는 안 해요. 생리 때는 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생리 때 하면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안 좋아요. 벌써 우리 아저씨도 딱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3일은 딱 저희들이 몸 욕구 자체가 쉬어요. 저희들이 말하자면 쉬는 날이에요. 한 달에 3일은 제 생리 기간 동안. 그리고 27일을 하면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매일 하는데 저희 아저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정해요. 한 달에 한 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무사정을 하는 거죠. 1시간을 하시고. 시간은 1시간 정도 해요. 매일 규칙적으로. 근데 그 정도 하면 이제 내일 이제 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하면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만족해요. 예. 더 뭐 토요일 같은 날, 뒷날 뭐 주일 같은 날 이제 쉬는 날은 더 오랜 시간도 하지만 평균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내일 생활을 위해서 약간 자제하면서 1시간 하시고 주말은 얼마 동안 하시고? 근데 그 주말 개념이 없어서 저희들은 그냥 항상 하기 하니까. 때문에 항상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음식으로 치면 밥이네. 급하지가 않은 거죠. 항상 두고 있는 맛있는 게 있으니까 뭐 조급해 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음식으로 치면. 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매일 한다 하면은 지쳐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이렇게 일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서. 사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섹스라는 거는 남자가 사정하는 동시에 이제 게임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사정만 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사실은 유지가 돼요. 밤새도록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밤새도록 뭐 매일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이제 생활 리듬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도 가능하지만 사정만 할 때는 하지 않으면 남자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멀티 오르가즘이라는 건. 무한이라고 보시면 원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아까 무한이라는 게 그 얘기네 또. 그 질적인 데 들어가면은 아주 그 다음은 또 무한인 거네요. 그리고 뭐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게 아니고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오히려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느끼세요 몸으로 에너지. 그럼요. 충전되는 피곤하지가 거를. 않고 뭐 다운이 되거나 뭐 그러지를 않으니까 쌩쌩하니까 더. 쌩쌩하고 흔히 말해서 왜 생기발랄 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제 하고 나면 잠을 이제 편안하게 깊게 들이다 숙면을 취하는 거죠. 지쳐가지고 막 골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몸도 피곤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도 기쁨이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죠, 두 사람. 그리고 남편한테도 반찬을 잘해주게 돼요, 진짜. 그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도 오히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막 이렇게 진수성찬을 먹으면 그게 맛있는 거에 막 이런 느낌인데 항상 먹으니까 우리 아저씨 맨날 저한테 구박을 해요. 만약에 다른 여자 같으면 이 대접을 받을 텐데 자기는 그냥 아무 대접도 못 받는다고 항상 이렇게 불평불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우리 말하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심리적 부정성도 많이 없죠. 잔잔하니 이렇게 좀 기쁨이 있나요? 어떤? 예, 그렇죠. 심리적. 항상 뭐 긍정적으로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정말 뜨악인데요. 처음부터 이랬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평범하셨다고 아까 잠시 얘기하셨는데 그 시작은 아무튼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사이트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노력하신 구체적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편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그 이제 평범한 관계였으니까 저희들은 뭐 좋지도 않고 두 사람이 이제 성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 편이었어요. 그때는 그 훈련하기 직전에는 남편과 얼마나 자주 섹스하시고 당연히 뭐 사정을 했겠죠.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많으면 두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평범한. 당연히 남편은 다 매번 사정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훈련 뭐부터 하셨습니까? 여기 오시면. 그러고도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자해를 접한 것 같아요. 성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았던
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계속 그게 관심이 많았고 그렇죠. 그냥 사이도 그냥 평범해서 약간 좋은 상태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이제 자의를 접해서 가끔 했어요, 자의도. 근데 그 공부하기 전까지는 자의를 이제 크리토리스 자극만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부를 하니까 지스팟이라는 원장님 말한 것처럼 지스팟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고 구조가 안쪽에 있어요. 그렇죠. 지스팟이라는 게. 그러니까 질 오르가즘을 이제 그런 질 오르가즘을 느끼려면은 지스팟이 첫 번째 관문이 입구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자의 이제 그렇죠. 안쪽 이제 구조에서 그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첫 관문이 개발이 되면서 점점 이제 확장되듯이 개발이 된다고 글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스팟이 이제 자극을 하려니까 그게 좀 이제 그 부분이 약간 끄리낌이 되는 거. 내 몸속에 뭘 넣어야 된다는 게 내 손가락이지만 남편이 알아서 이제 자극을 해주면 참 좋은데 사실 남자들도 이제 성에 대한 지식이 없고 사실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여자들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지금. 맞아요. 남자도 전무하고 여자도 전무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이제 강의하러 다니시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그 부위를 이제 이론에 적힌 글에 적힌 대로 부위를 찾아서 이제 자극을 하니까 좀 처음에는 좀 약간 꺼려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해야 되니까 손 이제 깨끗하게 씻고 이제 자극을 이제 해 나갔죠. 내가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자극을 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박사님은 그거 지스팟이 모든 여자들한테 뭐 없다. 있는 여자도 있고 없는 여자도 있다는 박사님도 계시고 맞아요. 어떤 박사님은 모든 여자들이 있는데 개발이 안 돼서 지금 개발이 안 됐을 뿐이다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 박사님도 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박사님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다 이제 잠재적으로 다 그 위치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여자들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이제 자극하면서 그게 점점 이제 쾌감이 이제 발생이 되더라고요. 예. 더 예민하게. 예. 근데 처음에 이제 터치하니까 이게 이제 한 번도 안 건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나 혼자 이제 계속 이론 읽고 글 읽고 계속 이제 실기를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개발이 이제 점점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한 1년 동안 이제 글을 무진장 많이 읽었어요. 모르니까 일단 글을 읽으면서 글을 막 글 읽는 걸 좋아하니까 글을 막 읽고 또 해보고 실기해보고 그러다가 한 세월이 1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내가 공부하기 전에는 우리 아저씨가 그냥 평균에서 조금 잘한 편인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저씨가 오히려 더 떨어진 거죠. 그렇지. 이게 점점 막 사정이 막 전에는 자기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됐는데 내가 공부하면서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막 좋아지니까 자기가 감당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슬쩍 이제 우리 아저씨한테 사실 내가 우연찮게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성격이 직선적이라 뭐 그것도 남편의 성격에 따라서 방법론을 달리해야 되는데 저는 직설화법을 썼어요. 나 감당하려면 내 바람 안 피게 만들려면 제 성격을 아니까 멋있다. 들어가서 공부하시라고. 그랬더니 이게 여자가 먼저 터치하는 거 남자들 되게 자존심 상해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직선으로 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가서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창피해하고 쪽팔렸나 봐요. 그렇지.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떨어지니까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러고 나서 점점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한 3개월 뒤에 버티다가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안 되겠는지 버티다가 한 3개월 정도 버틴 것 같아 보면. 그러더니 이제 자기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막 잡동사니를 들었을 거예요. 막 고민도 하고. 3개월 뒤에 슬쩍 이제 카페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 관문, 이제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도 이제 글 읽고 자기도 나처럼 글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G스팟 안에 또 T스팟, P스팟, 깊이 이렇게 자궁경부 이렇게 여러 가지 스팟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발 지금 된 것만. 개발 안 된 건 또 많겠죠. 개발된 것만. 그 이제 명칭이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난 것만. G스팟, T스팟, P스팟, 자궁경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4가지는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점점 우리 아저씨도 공부하면서 그게 열리면서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트트려지니까 순서대로 다 이게
종합적으로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라면 옆집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집에 놀러 가면 옆집 애들도 다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이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삽입하자마자 바로 그냥. 바로? 예. 거기서 그냥 노시네. 예. 바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공부하기 전에 1년 과정 동안 그게 한 번만에 쫙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도 이제 쫙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점점 좋아지다가 또 이렇게 정체기가 있고 또 점점 또 정체기가 이렇게 이렇게 발달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공부를 하니까 끝나고 난 뒤에 대화를 많이 해요. 공부한 게 이게 연구네. 예. 둘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다. 또 내가 남자인데 그런 성기의 감각을 모르니까 그런 감각들을 우리 아저씨가 나한테 설명해주고 그랬었어요. 오히려. 그럼 저 남편이 노력한 건 뭐예요? 아까 저 미영 씨는 저기 이제 손으로라도 감각을 키워나가면서 넓혔다면. 그러니까 남자는 결국은 사정 조절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딱 그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사람마다 다 틀리는 게 이렇게 남자들이 사정이 총알로 권총으로 치자면은 총알이 발사되기 직전에 멈출 수 있느냐 멈출 수 없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사정을 하고 못 하고는. 근데 100이 되면 이제 그게 발사가 된다고 봤을 때 95까지 가서 유지한 사람 있고 그 밑에 이제 70에서도 그냥 조절을 못 해서 나가버린 사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지금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사정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95는 넘었나? 95에서 왔다 갔다. 고수네요, 완전.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쾌감이 자기가 좋겠죠.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무사정하니까 멀티 오르가즘을 가는 거겠죠. 근데 많은 남자들이 저 흔히 말하듯이 저 사정을 안 할 땐 진짜 무슨 맛에 하나 할 만큼 그 일반적인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느껴갑니까? 원장님 말처럼 사정하고 나면은 그냥 여자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이랑 똑같은 그 파장이에요. 남자의 사정과 여자의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이 같은 파장이거든요. 일회성 오르가즘이 거의. 남자는 한 번 하면 끝나죠. 여자는 이제 그 사람마다 틀리지만 한 번으로 끝난 사람도 있고 그 이제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이 이제 두세 번 정도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쯤에서 그 원장님이 보시기에 여기 정명 씨가 좀 노력한 거 좀 훈련 원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남편이 노력한 거 어떻게 노력해서 저렇게 됐을까요? 순서대로 잘 하셨네요. 어떻게 순서? 그 여자들은 이제 보통 남자와 달리 성감이 이제 개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감 개발. 예. 개발이 돼야 이제 이게 깨어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잠재적으로 그냥 그 숨어 있죠. 근데 대부분 또 아까 자유행위도 음액 위주로만 느끼고 그냥 발산하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G스팟이라든가 질 안쪽까지 깊이 감각이 개발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 안에까지 일깨우는 노력을 이제 하시면서 순차적으로 질 깊은 곳 또 자궁 경부까지 감각이 깨어나도록 이제 노력을 하셨고 또 남편이 이제 같이 그 사정 조절 훈련하면서 그 깊은 데까지 깨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이제 덕이 돼서 더 빨리 이제 개발이 되게 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남편은 그러면 그걸 좀 자꾸 늘리게 95%까지 갈 때까지 할 때는 주로 했던 훈련은 뭡니까? 뭐 원장님 책에도 있지만 뭐 호흡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노력했던 거 그렇게 가기까지는 호흡법. 예. 호흡을 익히고. 그럼 처음에 정미영 씨는 혼자 독학했을 때 G스팟서부터 출발했을 때 그건 어떻게 처음에 잘 거부감이 있었지만 차츰 이제 눈을 뜬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가락으로 어떻게 좀 하는 겁니까? G스팟의 위치가 있어요. 입 안 구조로 치면 입 천장 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질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넣으면 이렇게 딱 까딱하면은 90도를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딱 위쪽으로. 위에 하면은 질 90도로 입구 꺾으면. 위쪽이 닿아요. 네네. 그게 이제 G스팟 위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마다 방향이 12시 기준으로 뭐 10시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12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2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요? 이 방향에서 이렇게 1, 2, 3 나오는 각도가. 거는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론으로는. 또 그게 이제 터치를 자꾸 천천히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마사지 하듯이. 예.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꾸 터치하다 보면 걔가 흥분하면은 좀 커져요. 부풀어 올라요. 지스팟 부분이. 예. 그러면서 점점 개발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장 케겔 운동 했었어요. 케겔. 예. 계속 해주고, 예. 해주고. 예.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는 손을 더 넣어본 겁니까? 그때는 남편도 훈련에 참여하면서 아까 뭐 T-스팟이라든가. 예, 그거는 이제 관계하면서 이제 계속 하면서 발견한 거고. 원장님은 그 부분들도 다 손가락 터치가 가능해서 개발이 된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T스팟만 제가 손 넣어서 개발이 된 거고요. T스팟, P스팟, 자궁경부 같은 부위는 이제 관계하면서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개발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자궁경부가 감도가 개발돼서 느낀다는 거는 지금 많은 여성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해를.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좀 얘기해줄, 뭐 느껴야 되는 거지, 뭐 말로 안 되긴 하지만. 그게 되게 이제 찬반 양론이 심해요. 그 부위가 이제 어떤 카페에 가면 또 그 자궁 경부에 들어가서 하는 이제 그런 거를 기록해 놓은 체험담 적어 놓은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느껴보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상하다 그러죠. 근데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읽어보면 아, 그 사람이 나 같은 거를 겪었구나 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픽션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겪은 묘사를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읽어보면은 그거 절대 열릴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거 자궁경부 아기 나올 때만 그게 이제 이렇게 열려지고 아기가 나오고 나면 딱 닫혀가지고 그게 절대 안 열린다. 만약에 열리면은 뭐 세균도 들어가고 막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의사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의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체험을 해보니까 이게 질 입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질 입구가 있고 요 끝에 이제 그 자궁 경부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자궁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궁 안쪽으로 에너지가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궁에서 온 몸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거 딱 갇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온 몸으로 돌아요. 온몸으로. 예. 자궁 경부까지 삽입이 되면. 그러니까 예. 그럴 때 그러니까 자궁문의 경부도 약간 열리면서 이게 막 떨림이 있고 기혈이 충전돼서 이렇게 할 때는 열릴 수도 있으면서 남성의 귀두나 이게 거기에 살짝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구조가 그렇게 딱 생겼어요. 근데 기두에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생긴 게 자궁 경부에 딱 들어가면 탁 걸려요. 걸리는 것도 느끼네요. 예, 완전히. 딱 걸려서 뭐라고 해야 되나? 딱 물린다고 해야 되나? 남자의 귀도 딱 물어준다. 예, 남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딱 물고 있던 것도 여성이 느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딱 물리면은 사실은 이렇게 피스톤 운동 하잖아요. 남자들이 섹스할 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동작이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물려 있어가지고요. 그냥 딱 물려 있는 상태에 그냥 살랑살랑 움직인다 해야 되나.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어요. 막 과격하게 남자분들이 이게 섹스 비디오는 여자가 만든 게 하고 다 남자들이 돈 벌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왜냐하면 남자들이 시각적으로 이게 강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돈 벌 사람들이 그렇게 맞춰서 만든 건데 사실은 섹스가 그렇게 하면은 거의 일회성 그런 이게 사정에 의한 그런 주파수로 가요. 그렇게 하는 동작들은. 그때 느낌이 어떠세요? 아까 딱 맞물렸다. 귀두가 딱 맞물리면 그냥 들어갔다. 그냥 제3자가 우리 하는 거를 보면 그냥 둘이 포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우리는 그래. 우리가 한 섹스하는 거 비디오를 만들면 돈 안 된다. 저들 뭐 하나. 둘이서 나가고 그냥 안고 있나 이렇게. 둘이 그냥 안고 있지만 속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계속 에너지가 둘 사이가 이제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격하게 오히려 딱 물려 있으면 이걸 넣었다 뺐다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오토매틱처럼 이렇게 그러면 두 분이서 거기 딱 이제 맞물린 다음에는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 있으면 그냥 느낌이 에너지가 이렇게 도는. 예, 이게 이걸 오르가즘이 이제 오르가즘이 이렇게 파도처럼 그냥 너무 실 파도처럼. 우리 아이스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더 느껴요. 남편이 막 완전 다른 차원의 느낌이겠네.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물린 상태에서 오르가즘이 이렇게 계속 일정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 하거든요. 파도가 계속 바다에 바라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그 파도의 높이가 약간씩 다르게 밀려오잖아요. 크게 밀려오고 잔잔하게 파도의 높이들이 다 틀리게 오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 밀려오듯이.
그때 우리가 왜 그 원장님도 그런 얘기하지만 진짜 합일의 느낌, 하나가 된 느낌, 예. 우주와 통하는 느낌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 느끼세요? 우주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일체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충족감도 느끼고 일체감도 느끼고. 흔히 뭐 나라는 에고라는 게 없어진다 이러는데 그런 정도. 너와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냥 느낌. 하나의 그 태극기 왜 보면은 가운데 원 모양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원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뭐 그 형태처럼 돼요. 느낌이. 결국은 이렇게 느낌이. 그러니까 그 안에 남자의 성기가 딱딱하지도 않고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없어요. 뭉실뭉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들어요. 고무방망이 느낌. 고무방망이 그쵸 얘기하는. 실리콘처럼 두 사람 다 실리콘처럼. 쫀득쫀득 뭉실뭉실 폭신폭신 이런 느낌들이 따뜻하고 그 할 때 우리 아저씨가 말하는 건 되게 뜨거워서 사정을 찾기 힘들 때는 너무 이게 이제 뜨거워서 뜨거우면 남자들은 호신 감도가 좋나 봐. 이게 막 쾌감이 더 강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좀 차가운 편에 속했었거든요. 손발하고 이런 배 쪽이. 근데 그거 하고 나서는 많이 뜨거워졌어요. 차가웠댔어요? 손발이 좀 차가웠었어요. 그때 따뜻해지셨어요? 예, 이게 자궁이 따뜻해졌죠. 생리도 딱 3일 만에 한다니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예, 딱 규칙적으로 해요. 그 원장님 어떠세요? 뭐 이제 아까 입궁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저도 들었는데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자궁에 들어가는 걸 입궁 섹스 뭐 이런 거. 그 원리가 뭐 진짜 어떤 상태가 되면 문도 열려서 남자의 그 성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근데 사실 그거 전에 상태가 또 있어요. 예, 뭐예요? 입궁 전에 상태인데 입궁 섹스만큼 더 결합력을 주고 더 쾌감을 주는 차원의 그 상태가 있는데 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성감 개발을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걸 이제 스스로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법이 다 있고 네. 그 남자가 그거를 그 단계별로 다 열어줄 수도 있어요. 남자가 이 방법을 알고 조절력이 있으면은 어떤 방법을 제가 먼저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가 이제 흥분이 되고 자꾸 성감이 발달해서 서로가 상호적으로 교류가 막 되면 질 입구에서 처음에만 느꼈던 것이 입구까지 가는 과정에 다른 이 지점들도 눈을 다 깨고 또 질 안에 깊숙이 변화도 있을 거고 그 변화를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자면은 예. 처음에 이제 G스팟이라든가 질 입구 주변에서 쾌감이 오고 이제 오르가즘이 오면은 그쪽이 이제 그 수축력이 생기죠, 그죠? 예. 그쪽이 이제 수축력이 생길 때 그 남자들이 이제 사정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수축하는 약간 바깥의 기두를 위치시키면은 그 수축하는 그 힘에 의해서 페니스가 이제 그 압축이 되면서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안 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잘 그 관찰해 나가면서 잘 조절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입구 상태를 계속 자극하다 보면은 자기도 이제 조절력이 생기고 여자도 이제 그 쾌감이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깊어지면서 끈달린 주머니 수축이 피지 근육 쪽으로 넘어가죠. 피지 근육 쪽이 넘어가면서 질 중간 부위가 이제 수축이 오거든요. 그 상태에서도 이제 입구에 약간 위치시켰다가 좀 조절되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전진을 해버립니다. 예. 전진을 하면 그때쯤이면은 오히려 안쪽은 확장돼 있거든요. 예, 약간. 예. 안쪽은 확장되기 때문에 기두를 오히려 페니스 뿌리를 눌러주고 기두는 오히려 자극에 그 해방이 되기 때문에 사정 조절이 더 잘 되는 지점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극하면서 조금 전진하면은 질 안쪽이 수축되는 지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극을 해서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준비가 돼서 스스로가 수축이 되고 스스로가 페니스에 다가오게끔 하는 그런 그 고차원적인 좀 절제력과 기법이 좀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 조절력도 키워지고 여자도 이제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이제 오르가즘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 안쪽이 이제 아까 T스팟, 그 P스팟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그 자동적으로 수축이 되면서 그 부위에서 이제 질하고 이제 그 기두가 꽉 물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상당한 깊은 그 결합감, 일치감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자동적인 어떤 그 압박과 자극에 의해서 상당한 그 상호간의 에너지 교류와 그 깊은 만족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빠르고 강한 자극이 필요 없죠. 살짝 문지르듯이 아주 그 정중동의 상태죠. 멈추듯이 약간의 움직임식을 유발하면은 은근한 그 자극이 이제 깊게 계속 유발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궁까지 이제 어떤 자궁이 와가지고 자궁이 스스로 그 흥분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시점이 있죠. 내려와요, 맞아요. 내려오면서 작은 구멍이 이제 좀 확장되면서 저절로 이제 결합이 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자궁 자체를 깊이 삽입해서 자궁 자체를 은근히 문지르듯이 하면은 역시 깊은 그 자궁의 그 오르가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늦지 않더라도 그 그렇죠. 주변을 아주 소프트하게. 예, 거기 넣으려고 그냥 막 애를 쓰고 그게 목표가 그냥 되면 또 안 되는 거라. 상당히 오히려 성생활이 오히려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굳이 넣으려고 이제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유발돼서 거지.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될 때 그것이 이상적으로 되는 거지. 억지로 그 막 삽입하려 그러면은 오히려 그 깨집니다. 그 흐름들이. 그거는 그냥 주어지면은 받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자궁 부위나 그 질 안쪽에 은근히 압박해서 문지르는 식의 삽입 테크닉만으로도 깊은 오르가즘을 이제 개발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또 거의 막 깊은 얘기 듣고 싶은데요. 뭐 증명해 주셨어요. 오늘 정미영 선생님이. 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고 분명한데 오늘은 아무튼 다음에 불감증 할 때 더 비교해서 훈련을 더 깊이 들어간 얘기도 마저 해주시면 좋은데 아무튼 끝으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시작할 때 훈련에 출발이 되는 방법 어떻게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걸로 좀 마무리를 좀 해줘 보시죠. 여러 가지 사실 방법론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네. 조금 이제 직접적이고 가장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 하나만 이제 네네.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요. 네. 질 입구가 이제 그 끈 달린 주머니, 네. 질 가락근이거든요. 네. 항문 가락근하고 이제 같은 지대에 있는 근육이죠. 네네. 골반 그 얕은 층에 네. 그 근육을 일단 조이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개발하기가 쉬워요. 네. 연습하면은 이제 상당히 강하게 빨리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질 입구 지나서 이제 질 중간 부위, 한 4, 5, 6cm 그 지대가 피시 근육이 지나가는 부위거든요. 4, 5, 6. 그 부위를 또 조이는 연습. 그건 어떻게 줘야 돼요? 그 부위는 이제 넓은 근육을, 왜냐면은 치골에서 미골까지 쭉 걸쳐서 있는 있으니까. 피시 근육이기 때문에 네. 그 판때기 전체를 이제 자궁 경부 쪽으로 조여 올린다는 느낌으로 그 부위를 또 분리해서 조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질 가략근하고 피시 근육을 나눠서 훈련하는 50번씩 이렇게 조이는 훈련 나눠서. 그래서 그 분리가 될 정도가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질이 탄력적으로 개발이 되고 감각도 이제 많이 더불어서 그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훈련하신 거예요, 정민 씨?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리가 되기 어떻게 분리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돼요, 구체적으로. 처음에 하면은 뭐 이게 근육을 정확하게 우리가 안 하던 근육이기 때문에 막 엉덩이도 아프고 막 엉뚱한 근육까지 같이 쪼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쪼으면은 그렇게 막 뻐근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꾸준하게 하면 이제 이게 감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위만 이제 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짧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천천히 저 10초 또 10초 풀고 1초 1초씩 짧게 쫓다 풀었다 이렇게 속도를 1초 빨리도 하고 천천히도 하고 중간 톤으로 하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오토매틱처럼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발달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막 움직여져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할 때 그 근육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일단 끈 데는 입구 쪽은
소변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에서 끊기 운동, 항문 쪼이기 운동 그 두 가지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이제 그걸로 좀 감을 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한 4, 5cm 뒤에 있는 그 피시 근육도 넓은 층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원장님 말대로 치골하고 미골에 이렇게 띠로 이렇게 있다라는 걸 상상해서 그 근육을 그 이렇게 판때기 전체를 경부 쪽, 자궁 안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하면 됩니까? 그렇죠. 딱 그 개념을 갖고.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분리가 되는 느낌이 들게 되죠, 이제. 그래요. 출발이 중요하고 오늘 그렇게 노력하신 분이 확답을 주셨어요. 우리 오늘 그거부터 좀 출발해 보고요. 소변 끊기 출발, 그다음에 더 나가기 꾸준히 합시다. 좀 얼얼해도 해봅시다. 남편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정말 우리 불감증 좀 못 느끼고 막 이런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